원장님께서 보셨던 환자 중에 코 재수를 최고 많이 한 환자는 몇 번이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온면파모성형외과 황규석입니다.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이 한 게 코 재수술을 제일 많이 한 환자가 몇 분이냐고, 제 기억에 13번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사실 안타깝죠. 어떻게 수술을 13번씩이나 했을까요? 그러니까 염증 치료 과정에서도 서너 번 하게 되고 구축 생겼고 또 그거를 풀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다시 제대로 모양을 하느라고 그랬고, 사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. 근데 사실 저희 병원은 코 재수술 전문 병원이거든요.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그 재수라는 거를 제가 통계를 냈더니 3.78 이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죠, 사실은. 3-4번씩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솔직하게 그 성형수술 중에서요, 재수술이 제일 많은 게 안타깝지만 코 성형이에요. 다른 거는 눈이나 안면윤곽 이런 거는 한두 번 이상 이렇게 재수를 하기가 않거든요. 그리고 가슴 수술도 구축만 안 생기면 안 해도 되는데, 코 성형은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거가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. 그것도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또 구축이라는 게 생기고, 또 구축이 생기면 코가 뒤틀리고 변형이 생겨요. 형태가 아주 심각하게 바뀌거든요.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많은 재수술이 제일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돼요. 그래서 모든 수술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, 이 재수술을 피하는 방법은,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수술은요 더욱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, 제일 중요한 거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그 경험은 어떠한 부분이냐면, 사실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다시 재수술을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재수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수많은 지금까지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례로 염증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뭐 보형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구축이 생겼는데 구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그냥 코끝만 좀 내려주거나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만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몇 년 만에 또 올라가고 해서 계속해서 수술이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재수술의 원인에 따라 다르니까.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경험이에요. 재수술을 많이 한 재수술 전문 병원에 오시면 그 재수술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,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,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냥 그 상황 그 순간 그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, 재수술의 경우는 더더욱이 재수술 전문 병원, 재수술에 경험이 많은 곳에서 수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이상 하게 되는 이 제일 재수술이 많은 코 성형에서 실패하지 않고 재수술이 아닌 재수술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. 재수술 전문 병원,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재수술을 꼭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환자들의 코 재수술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? 코 재수술 진짜 피하고 싶죠. 그러니까 재수술의 실패 원인, 우선은 첫 번째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술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, 재수술을 했으면 또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재수술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. 정말 재수술 때는 진짜 진지하게 재수술 경험이 많은 곳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재수술의 원인 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재수술의 또 하나 원인은,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모양 불만족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모양 불만족은 뭐냐면, 수술이 좀 술기가 모자라서 제대로 원하는 만큼 못 나온 경우는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수술하면 좀 더 그 모양을 만들어 드리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모양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, 정말로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경우는 그냥 뭐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. 진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제가 뭐 원빈처럼 잘생겨질 수 있으면 저도 원빈이 되고 싶어요. 근데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. 무슨 말씀이냐면, 수술에는 한계가 있어요. 왜냐면 수술은 수술이지 마술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재수술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모양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하는 건데, 기술이 모자라는 거면은 좀 더 수술 잘하는 병원 가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땐 그냥 죄송합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. 괜히 환자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? 피부가 뚫고 나오게 되고, 뭐 이렇게 피부가
안에다가 무조건 모양을 높인다고 계속해서 뭘 많이 넣어주면은 나중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. 즉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수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. 분명히 모든 수술에는 한계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수술에 임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더 큰 문제도 안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재수술을 방지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환자분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라는 어느 정도 한계는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나친 환상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뻐질 수 있을까?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야? 계속해서 그게 안 되니까 또 막 재수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또 재수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러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된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하고 좀 수술을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.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원장님이 감사한 거죠. 지나친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수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술하는 것도 재수술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지금까지 온몸 판모 성형외과였습니다.